안녕하십니까,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 소개시켜 드릴 책은 알쓸 신잡에 나오셨던 유현준 건축학 교수님의 제목은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현준 교수님의 강연하시는 스타일답게 아주 논리적이고 책이 전개가 빠르게 되어 있고 속도감이 아주 상당한 마치 추리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먼저 저자인 유현준 교수님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건축대학교 교수 및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라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MIT, 연세대학교 건축공학을 공부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하버드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후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실무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2009년 젊은 건축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제 현상 설계에서 5차례 수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최근에 발매되었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책 소개로 넘어가면 이 책은 특히 문화의 중심인 건축이 기후와 환경이 다른 동양과 서양이 각자 다른 양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공간이 만든 공간은 건축을 중심으로 과학, 역사, 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문화의 기원과 창조, 교류, 변종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의 기후 환경에 따라 다른 양식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부터 건축은 엄청나게 큰 에너지와 돈이 들어가며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아야 하고 크게는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구축되는 형식과 모양을 보면 만든 사람의 생각과 문화를 비춰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이외에 그 공간을 분석하고 이해하면 사람과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사실에 근접한 추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현준 교수는 서로 다른 생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융합되고 어떻게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는지 공간을 중심으로 추리해 나가며 뛰어난 관찰력과 통찰력으로 서로 다른 동서양의 관계와 창조에 얽힌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속도감 있고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건축 관련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독자들에게는 이해를 돕고 흥미를 배가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책의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동양과 서양의 공간이 만든 공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 책을 좀 읽어드리기 전에요. 책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차례는 1장에 왜 건축물의 빈 공간을 보아야 하는가부터 2장 문명을 탄생시킨 기후변화, 3장은 농업이 만든 두 개의 세계, 4장은 두 개의 다른 문화 유전자, 5장은 도자기는 어떻게 서양의 문화를 바꾸었는가, 6장은 동양의 공간을 닮아가는 서양의 공간, 7장은 공간의 이종교배 2세대, 8장은 학문간 이종교배 시대, 9장은 가상 신대륙의 시대, 이렇게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40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또 여러가지 사진도 또 흑백이나 컬러로 더해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후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앞부분 제2장 문명을 탄생시킨 기후변화라는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페이지입니다. 네, 빙하기의 끝이 낳은 농업. 인류는 처음에 다른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식물을 채집해서 먹거나 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을 사냥해서 먹었다. 자연 생태계는 태양 에너지를 유기체 형태로 전환시켰고 인간은 그 유기체를 소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았다. 이 시기는 인간이 자연 발생적인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시절이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 엄밀하게 말하면 지구온난화가 이러한 인간의 생존 방식을 바꾸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자연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전반적으로 추웠던 빙하기 중에는 지구의 지역 간 온도차가 컸다고 한다. 바람은 대기의 온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공기의 이동이다. 따라서 지역 간 온도차가 컸던 빙하기 때에는 바람의 세기가 지금보다 더 강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표면에 식물을 자라게 하는 유기물이 축적되기 어렵다. 그러다 빙하기가 끝나고 빙하가 녹으면서 담수의 양이 증가했다. 지구의 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에너지의 전달 매개체인 물이 수증기가 되어 대기에 많이 포함됐다. 그리고 대기에 태양 에너지를 전달하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구 지역 간의 온도차가 줄어들었다. 지역 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졌으며 덕분에 지표면의 유기 물질이 축적되기 시작했고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토양이 많아졌다. 강한 바람은 유기물을 날려버릴 뿐 아니라 땅 표면의 수분을 앗아가기 때문에 농사에 결정적인 해가 된다. 그런 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지금도 농사 지을 때 땅에 돌을 뿌린다. 땅에 뿌려진 작은 돌들은 바람을 막아주고 그림자를 드리워서 수분이 빼앗기는 것을 줄여준다.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돌담으로 바람을 막는 노력을 한다. 전 지구적으로 바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비로소 농사 지을 만큼 기후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빙하기가 끝나면서 온도가 올라가자 물이 부족해지는 지역이 생겼다. 대표적인 곳이 중동 지역이다. 이곳은 빙하기 때에는 다른 추운 지역과 달리 기온이 적당해서 먹을 것이 많고 식물이 잘 자라는 지역이었다.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인 기원전 1만 년 전 이전의 아라비아 반도는 오늘날과는 달리 수목이 무성하고 호수와 습지가 많은 땅이었다. 고대의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를 중동 페르시아만 바닷속 침수 지역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하지만 에덴 동산 같던 이곳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점차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났다. 그런데 전화위복으로 이러한 기후적 제약은 최초의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는 선회의 조건을 제공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기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좀 지나다 보면 벼농사와 밀농사를 구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인상 깊었기 때문에 잠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해양 두 문화가 다른 특징을 갖게 된 이유는 두 지역의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업 발명 이전에 인류는 태양에너지가 만들어낸 자연 생태계에 의존하며 과일과 견과류 열매를 끊임없이 채집하거나 크고 작은 사냥감을 잡으면서 살아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식량을 얻어야만 했던 인류는 농업이라는 신기술을 갖게 되면서 자연 생태계에 의존했던 때보다 훨씬 단순한 방식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농업을 통해 보리, 벼, 밀, 조, 수수 같은 몇몇 품종의 식물만으로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농사를 짓는 식물의 품종은 수십 개밖에 안 되고 가축으로 키우는 동물의 종도 개, 고양이, 소, 돼지, 염소, 닭, 토끼, 양 등 10개 정도다. 농업은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인공 생태계다. 인간이 선택한 몇 개의 종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단순한 생태계를 만들고 그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농업이다. 인류 문명은 다양하게 계속 진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을 들여다보면 1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명은 단순한 인공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낼 수 있다. 인터넷 가상공간 역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을 대표로 인공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공 생태계를 만드는 역사의 첫 단추가 농업이다. 농업의 시작은 셀 수 없이 많은 식물 중에서 열매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품종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이때 선택된 식물종은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중 강수량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현재 인류가 식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곡물은 벼와 밀인데 둘 중에 어느 품종을 지배할 것이냐는 강수량이 결정한다. 벼는 밀보다 재배하는데 더 많은 물이 필요한 품종이다. 그래서 1년에
비 1000mm 이상 내리면 별을, 1000mm 이하 내리면 미를 재배한다.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행성 전체를 감싸는 대기는 지역마다 일정한 흐름의 방향에 따라 바람이 되어 분다. 이러한 바람 중 계절풍이라는 것이 있다. 보통 대륙의 동쪽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특정 시기에 비가 많이 내리는 몬순 기후다. 따라서 대륙의 동쪽은 벼농사를 짓는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벼를 재배한다. 반대로 대륙의 서쪽 지역은 집중호우 시기에 장마철 없이 비가 1년 내내 고루 내리는 편이고 강수량도 동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인 유럽은 밀을 재배한다. 네, 이렇게 해서 동과 서양이 어떻게 벼농사와 밀농사를 하게 됐는지 강수량 때문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엄청 강하고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공간의 변화가 보여주는 문화의 진화, 수세기 동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탄생했다고 얘기하는 책, 벼농사와 밀농사, 한자와 알파벳, 바둑과 체스, 절대적 가치관과 상대적 가치관, 벽과 기둥, 개미와 벌, 관계와 기하학, 고대와 현대, 실제의 공간과 가상공간, 인간과 기계, 이들의 관계와 창조에 얽힌 비밀을 아주 뛰어난 관찰력과 통찰력으로 재해석했다고 소개되는 책이었습니다. 유현준 작가님의 공간이 만든 공간,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으니까 혹시 역사나 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동서양의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철순의 책방 영상은 모두 마치겠고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